그럼 이제 민족이 이제 만났으면은 뜨거움도 있을 거고 눈물도 있을 거고 웃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같이 공동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동 행사가 정말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아마 매년 뭐 10번 이상 있었을 거예요. 큰 행사도 있지만 노동자끼리 또는 농민끼리, 청년, 대학생. 여성, 문화예술인, 네. 물론 대학생. 네. 그렇게 각 또 부문마다 있었고 지역들이 또 가서 뭐 한 행사들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1년에도 뭐 10여 차례 이상씩 공동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해에 공동 행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는 서로 의기투합을 했는데 민간이 공동으로 하기에는 세월이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딱 1년 후에 2001년 6월 15일 날 금강산에서 남북 간의 민간 공동 행사를 했어요.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남쪽에서 국가헌법 때문에 여러 명들을 북에 가는 대표단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응 조치로 북에서도 남쪽에 똑같은 수를 불허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금강산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쪽 그 관리사무소를 통과를 못하고 불허되셨는데 저희들이 대표단들이 가서 북측에게 설득하고 이분들도 한 민족이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니 북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감동 어린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특별한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별 3개 중장이셨어요. 3스타. 3스타셨어요. 그리고 두 분도 다 별 스타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재향군인의 그 간부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야, 이런 남북 간의 이 불어조차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풀을 정도라면 이건 우리 민족의 이제 평화 통일은 밝다. 그런 말씀을 참 감동 어리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은 평양에서 공동 행사했어요. 그리고 백두산도 저희들이 갔었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19 때 평양 갔다가 백두산 가셨죠. 그게 저희들이 2001년 8.15 때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먼저 가신 겁니다. 가셨고 2005년 8.15 공동행사는 지금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때 뭐 서울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한 뭐 7만 명 이상 운집한 속에서 가득 찼겠네요. 사전 행사로 남북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사전 행사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공동 행사를 했어요. 그 북쪽에 남쪽에 통일부 장관들 나와서 함께 연설도 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축하하면서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15년 벌써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뭐 복원돼서 우리 초로 청년 같은 사람들이 빨리 가야죠. 주역으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농민들의 이제 전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자기 단체 대의원 대회 같은 것도 이제 북측에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문 단위에서 이렇게 활발한 교류들 같은 거 이런 얘기들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농민들이 그때 1만 2천 명 가기 국민운동 할 때였어요. 농민들이 우리들이 좀 모범을 보이겠다 해서
자체 대의원대죠. 대의원대인데 대의원대를 금강산 가서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의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실제는 한 1800명 정도 가셨어요. 더 가족들이랑 데려올 건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인들도 데리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 친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대의원대를 금강산에서 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농민 대회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때 막걸리 드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네. 그리고 그때 막 농민들이니까 씨름 대회 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북쪽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또 남쪽 분이 양보를. 이기셨어요. 네. 그래서 황소를 황소를 주셨는데 사실 가져지는 못했어요. 지금 그 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새끼를 이제 낳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소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제 평양에서는 아리랑 공연이라고 집단으로 집체극했던 얘기라던가 또 개성공단이 그 이후에 또 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세요. 그 아리랑 그 문화 공연은 사실 지금도 아마 아리랑 공연 하겠다라고 하면 남쪽에서 그거 북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제기는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리랑 그 문화 공연 남쪽의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그런 경험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 한 8,000여 명 정도가 거의 10,000명. 8,000여 명 정도가 그 우리나라 항공기를 전선에서 가거나 북쪽 고려항공을 전선에서 가거나 그렇게 직항로로 저희들이 갔어요. 그때 굉장한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본 사람들은 오히려 북쪽의 뭐 체제 선전 이런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잘 극복해 왔고 북쪽의 또 그 국민들 그쪽 표현으로 하면 인민들이 어떻게 또 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생활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10만 명에 의해서 그 준비되는 거니까 아마 그건 전 세계에서 북쪽 말고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 보자마자 씻겨진 것이고 그 감동과 눈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때 그 민간 차원에서 가지만 통일부나 또는 관계당국, 국정원 같은 그런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모두 다가 문제 없다. 오히려 이런 거라면 많은 사람을 오게 했어도 됐겠다. 그렇게 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그때 이제 한참 아리랑 그 문화 공연을 볼 때 때로는 일요일 날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일요일 날 가면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교회도 가겠다. 또는 천주교, 불교 이렇게 가겠다는 분들이 종교인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과연 그것을 보내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뭐 교인이어서 그쪽에 이제 봉숙교회를 그분들 모시고 가다 보니까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그때 북쪽의 교인들과 만나고 그런 기억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되게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북측에서는 종교 활동이 금지돼 있다 막 이렇게 오해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성공단을 또 이제 개성 지역에 또 우리 기업이 실제로 참여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교류도 그런 얘기는 또 개성공단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북쪽의 노동자와 남쪽의 노동자들이 함께 섞여서 그렇게 섞여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남쪽과 북쪽의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 동료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
초루 청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아주 위트가 있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엄청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는데 그게 한참 갈 때는 북쪽의 노동자들이 한 5만 5천 명, 남쪽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함께 섞여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막힌다면 가보질 못해서 정막강산일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교류의 이야기들이 정말 가까운 듯 먼 듯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